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시 행정부시장 안승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포항을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각 분야의 우리 여론 주도층 그리고 지역 유지분들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포항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더욱 뜻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한 지는 작년 4월 말부터입니다만은 그 전에 2020년 제가 울산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고 2년 반 정도 하다가 다시 행안부로 복귀를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분권 정책관, 그다음에 지방행정국장 하고 작년에 승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포럼에 아마 저를 초청한 것은 최근에 아마존 SK 채트원 회장도 오셨고 SK하고 미국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MOU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고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방 일정에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계기로 울산이 앞으로는 AI 수도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포항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국가 컴퓨팅 센터를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과 비슷하게 포항도 제조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특히 제조 AI 아마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해서 아마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영남경제신문사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 하나 유치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울산이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1년에 쭉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AI 분야의 엄청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전반적인 분야를 편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 도중에 궁금한 것이 바로바로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이제 울산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1962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글로벌 산업 도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4대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그다음 비철, 금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전기차 공장을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기 수소차, 그다음에 자율 주행 그리고 우리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죠. 날아가는 택시, UAM,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이런 쪽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에 있어서도 친환경, 스마트 선박 그리고 이 선박도 이제는 자율 주행을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미래의 선박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S-오일, 아람코가 최대 주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래
고부가치 친환경 이런 쪽으로 별도로 석유화 공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철 금속 산업에 있어서도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LSMNM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이런 핵심 소재들을 공급해 나가는 회사들인데 아주 좋은 회사들이죠. 이제 이렇게 주력 산업도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있고, 울산시에서도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포항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만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7개 광역시 주변에는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울주랑 통합이 됐는데, 과거 울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무지 노력을 지금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은 좀 국가의 권한들을 이양을 받아가지고 좀 융통성은 좀 약간 생겼습니다만은 뭐 그렇지만 아직도 그린벨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차등 전기 요금제로 좀 잘 알려져 있는 분산 에너지 특별법인데, 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싸게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송배전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가주는 과정에 누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전기 가격이 더 싸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이것을 울산이 좀 주도를 해가지고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 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이 차등화된다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이 분산 에너지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울산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기업 정책입니다. 민선 8기 우리 김두겸 CIM 들어가셔가지고 이 친기업 정책을 이런 메시지를 뭐 각양각색으로 주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업 축제를 부활시킨 겁니다.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업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단이 됐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업 축제를 이제 부활을 시키고, 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든지 분산의 특별법도 마찬가지죠. 다 이거 친기업적인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한다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계시죠. 이래서 특별히 일단 하고 있는 것이 기업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 현대 전기차 공장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한 3년 걸릴 것을 10개월 만에 다 해줘버린 거죠. 삼성 SDI 양극재 공장 허가 같은 것도 한 6개월 만에 공무원들을 보내서 이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구들, 지난 정부에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도심융합 특구, 뭐 교육 특구, 그다음 문화도시 이런 특구들을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세제라든지 재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유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데, 지하철은 운영비라든지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앞으로 수소 트램을 깝니다. 그냥 그 일본에서 보게 되는 그런 가선 그런 전철이 아니고 무가선 수소 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기차인데 아주 친환경적이고 관광용으로도 좋습니다. 이 부분 1호선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2호선, 3호선, 4호선도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인데요. 부산, 양산, 울산 간의 광역철도 이거는 확정이 됐고 이제 동남권 순환철도도 우리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미래교통인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날아가는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도심 항공교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비행기냐 차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고 차입니다. 차. 아까 말씀드린 데 울산에 지금 전기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의 베이스를 둬서 이게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비행기처럼 뭐 중진륜이나 이렇게 기름으로 해가지고 무거워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UAM은 크기가 비행기 같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이 전기차에다가 플로펠러를 달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쭉 가다가 거기에다가 플로펠러를 장착시키면 거기서 붕 떠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로로 쭉 달리다가 앞에 이제 강이 나타났어요. 그럼 거기다가 차 위에 플로펠러를 끼울 수 있는 걸 딱 부착을 해가지고 하면 풀 날아가지고 딱 가서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도로를 갈 수 있는 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 이 날아다니는 차 도시항공교통이 아주 유망하다.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우리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스마트 도시입니다. 거점이 스마트 도시를 해서 중국 혁신지구에 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 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딱히 거창해 보이기는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통의 자율주행을 하도록 하는 거하고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것 두 가지가 스마트 기능이다. 그러니까 도시에 디지털을 입혀서 좀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나가는 것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스마트 도시 개념으로서 시범 도시도 지정하고 이걸 계속 새로 만드는 아파트 단지나 도심권은 스마트 도시 그런 기법들을 다 적용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우전 혁신도시나 성안동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조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 아마 이게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가상 공간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도시는 따로 있고, 근데 이 디지털 공간 안에 그 싱가포르라는 그 도시 자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 안에 특히 UAM이라든지 이런 신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그 테스트라든지 검증 이런 것이 필요한데 가상 공간에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을 여기 가상 공간에 할 수가 있고 혹시 예전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신 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톰 크루즈가 나온 건데 이제 이 창에다가 도시를 그 지도를 딱 띄워가지고 지도의 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이 다시 확대돼가지고 이제 큰 화면에 새로 나오고 또 그 화면에서 또 한 점을 찍으면 이게 또 크게 확대돼서 나오고 그래 되는 거 아마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그 조선소를 디지털 조선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고요. 점점 고도화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울산 지도에다가 현대중공업 딱 찍어서 그걸 확대시키면 디지털 조선소가 나오고 그 중에 만드는 배 공정을 딱 찍으면 배가 하나가 또 크게 나와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진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건축물도
디지털로 다 설계가 되거든요. BAM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자료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건물을 딱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라운호텔 딱 누르면 여기 도면하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층에 불이 났다든지 무슨 뭐 사고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소방이라든지 출동하기 아주 용이해 주는 것이죠.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돼야 여러 가지 스마트 도시라든지 도시에 대한 모든 안전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오셨을 텐데 그 포항시에서 만약에 무슨 뭐 환경 관련 기본 계획을 만든다든지 교통 관련 기본 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요. 그 상당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기본 인구라든지 뭐 행정구역이라든지 뭐 통계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보고서 안에. 근데 디지털 트윈 안에 대해 업데이트 시켜놓으면은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필요한 자금만 해서 다시 업로드 시키면 이 디지털 트윈이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효율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우선은 울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번 주제와 관련된 AI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번엔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하정우라고 우리 AI 수석으로 갔는데 강조한 것이 뭐냐면 소버린 AI라는 것입니다. 소버린 AI. 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AI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들은 미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제 휩쓸고 있어가지고 우리 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데이터도 가지고 가고 가공을 하고 또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도 데이터 인프라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야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AI 고속도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AI 기본 사회도 구현한다. AI가 특정인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약자들도 할 수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정부도 AI 정부처럼 해야 스마트한 정부가 된다. 뭐 이런 쪽을 해서 AI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 울산에서 아마존 유치할 때 울산하고 그냥 아마존하고 SK 그렇게 MOU 하려고 그랬던 건데 대통령이 오신 거였거든요. 자, 울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다시 한번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울산에 있어서의 어떤 AI가 될 수 있는 강점은 우선 에너지입니다. 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울산에는 세월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LNG 발전이라든지 수소, 그다음 해양 풍력, 그다음 아리백 산단 뭐 이런 것 등 아주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포항에는 아마 제가 이게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AI에 대한 이제 수요처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AI로 데이터를 돌리면 제조 공정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공장들이 대기업, 협력업체 이렇게 소기업 이렇게 다 이게 수직으로 계열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도 되게 용이하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기반도 좋다. 이런 거고.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제조 AI에 특화된 우리 AI 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한 게 아니고 과거 몇 년 전부터 쭉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전략이나 목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AI 산업 인프라 같은 것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 그러면은 고성능 컴퓨터 역량,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AI에 있어서는. 그리고 AI를 연구하거나 또 실증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디지털 트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증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인재죠, 인재. 사람이 중요합니다. 혁신이라든지 공정을 자동화하든지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뭐 로봇 자동화 되지만 사람이 하나면 안 되거든요. 그 일하는 실무 제조에 있는 사람이 이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공정에 대한 혁신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초부터 연구하는 전문가까지 전주기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 실무 인재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업 차원에서의 AI 연구와 R&D죠, R&D. 쉽게 말해서 연구 기술 개발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같은 것처럼 이 모든 생산 체제를 이렇게 DX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잘 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전 분야의 AI를 강조를 해서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AI 허브가 되는 것이지, 한 분야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정부처럼 이제 울산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해서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학, 기업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AI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아무 베이스가 없이 뭐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쭉 이와 관련된 기반들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제조 AX, AI 전환이죠. AX 랩 연구 기능입니다. 그런 랩들이, 공간들이, 장비들이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부분이 되게 앞으로 유망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데이터 팜, 뭐 이런 부분들이, 말은 데이터 팜이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특히 이제 생물이나 DNA, 게놈 뭐 이런, 특히 울산에는 아마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은데, 그 게놈 10,000명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울산 시민 10,000명에 대한 게놈들 다 분석해내는 그 데이터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에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연구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유니스트 교수 중에 한 분이 클리노믹스라는 그런 기업도 창업을 해서 가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트 이런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이런 인프라들이 이미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세계의 최고의 허브가 나가려면 더 이걸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하고 컴퓨팅 영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도 유치를 하고, 그 AI 컴퓨팅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경쟁력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수중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이거를 열라고 하는 것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그게 에너지나 이게 절감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쩌면 이제 수중 데이터 센터인데, 이거는 울산에서 이미 작년부터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컴퓨팅 기술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양자 기술이죠. 양자 기술. 지금은 디지털 0, 1만 되고 있는데, 양자는 이제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양자 얽힘이라든지 해서 0, 1 말고 새로운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 아니고 3의 제곱, 세제곱 되다 보니까 이 컴퓨터 능력이 월등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차츰차츰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컴퓨팅 능력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쪽으로 구유식 풍력 단지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수소 경제는 울산이 아마 전국 최탑일 겁니다. 수소 도시를 제항을 하고 있고, 세울 원전이 있고,
뭐 2차 전지, 그냥 분산 에너지 특구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고자기장 연구소입니다. 이 고자기장은 보통 전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기하고 자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성능을 높이면 전기의 효율성도 무지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자장 연구소도 무지 필요한 그런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제조 AI 인프라와 관련된 애트리 우리 본부 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왜 아마존하고 SK가 울산에다가 그 7조 규모의 103메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됐느냐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서 온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100메가와트라고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 100메가와트는 뭐냐면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무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데이터 센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전하고 우리 산업부에서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드는데 그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써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현재는 100메가와트급인데 앞으로 1기가, 이거 10배 1기가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에서도 만큼 투자를 할 것이고 SK에서도 투자를 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오면 이 반도체가 무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유치를 해야 자기들 반도체를 팔아먹는 겁니다.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이 서버나 이런 쪽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1기가로 10배로 확장이 되면, 지금 7조 규모입니다만 1기가 10배로 확장되면은 150조까지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 써놓기는 100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로 온 겁니다. 그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아마존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뭐 쉽지는 않았죠. 사실은 뭐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아마존에서 울산 안 가고 호주로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것을 우리 SK 최태원 회장하고 SK텔레콤에서 잘 시켜서 이제 울산으로 오도록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울산의 그 신속한 행정력이었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아시아 자기들 진출할 수 있는 허브들을 구축하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물색을 했는데, 사실 뭐 우리 울산이나 이쪽보다도 땅값도 더 싸고 뭐 하는 데가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다른 지역에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만큼 그런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울산은 이렇게 빨리 그걸 해줬다. 그걸 믿었다. 아마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 부분에 한 세 번째 보면은 공공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기존에 이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아마존 이거 유치하려고 우리도 공공 데이터 센터도 같이 아마존이 들어오는 그 옆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유치를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유치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수요 문제라든지 속도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인 것이지 단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AI 이제 인재 양성 이런 분야인데, 이것도 유니스트에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뭐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계속 양성을 해왔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해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조의 분야에 특화된 실무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어떤 컨설턴트라든지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반한 실무 기술 인력들을 양성을 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게 하나의 도식으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기업들을 육성을 하면서 이런 R&D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이제 디파인드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자율 제조할 수 있는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그 조선 같은 경우도 그 협동 로봇 기반 자율 제조 이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점점 로봇화되고 있는 것이죠. 일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AI 이제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를 개발을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융합 된 제조업에서 AI 융합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실정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아까 자동차 조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자동차 조선뿐만 아니라 화학이라든지 비철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자율 제조 기술들도 더 이제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기업 성장을 지원해 주려면은 뭐 한 기관만 힘써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공회의소, 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경제진흥원, 유니스트, 뭐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도시의 미래인데, 이 산업 수도가 앞으로는 AI 글로벌 제조 AI 혁신 허브로 나아가겠다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진화입니다. 코에볼루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 전체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따지면 그 얘기입니다. 같이 노력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산업 측면에서도 제조 AI가 융합되고 자율 제조 나아가야 되고, 도시도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되고, 이것을 엮어주면서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가지고 도시도 시뮬레이션하고 도시 계획도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고, 홍수라든지 방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디지털 트윈에서 실험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것들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잘 시뮬레이션을 해야 그 항로가 제대로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도시와 산업이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와 산업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도심 항공교통이라든지 수소 트램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도시에 살기 이동하기 편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개념들로 정지 조건이 막 갖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도시가 말씀드린 게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산업 수도지만 우선은 2028년도 정원 박람회를 또 개최를 하듯이 포항도 그린웨이, 그래서 이제 녹색 도시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화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은 사실은 뭐 경제 성장이나 제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사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여기는 7,000년 전의 삶입니다. 7,000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는 저희는 이제 정원에서 사는 거죠. 이 도시화되어 있는 것, 그 농업화돼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도시화돼서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에 산업도시에 사는 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살아온 그 정원하고는 다른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화되는 도시가 인간이 살기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려면 당연히 정원도시로 가야 됩니다. 숲이 있는 도시로 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 산단에도 이제는 나무 심고 정원화 시킵니다. 울산에는 아마 포항이나 이쪽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겠죠. 정원화된 도시로 가야지 살기 좋은 도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에는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AI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오 산업입니다. 게놈도 분석이 됐고 여기는 엄청난 많은 복잡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약이 내한테 맞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약들이 개발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은 그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복잡한 조합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이라든지 지금의 컴퓨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적용돼야 될 것이 바로 AI입니다. AI. 그리고 이제 이 AI가 이제 잘 작동하려면 이 도시에서의 어떤 디지털 트윈을 말씀을 한 것처럼 휴먼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신약을 개발하는 데서 가장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요. 임상 실험에서 많이 탈락이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 실제 이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 휴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무한히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쪽도 획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휴먼 디지털 트윈이고 이제 그걸 지향하는 기업이 울산에 디지털 스타트업으로 지금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 기업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고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하면 다 건강검진은 모든 사람 다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1인당 한 600개나 700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엮어가지고 우선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실제로 아마 임상 그런 실험들까지도 디지털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